안녕하세요. 재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재료레시피 MC 안유루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열린 킴스 테크페어 2024 재료기술대전에 다녀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킴스 테크페어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우수성과 및 재료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맞이한 매우 뜻깊은 행사인데요. 한국재료연구원이 준비한 첨단 소재 기술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번 킴스 테크페어 2024에는 전시기술 부스만 무려 150개가 열렸다고 하니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많은 고유기술 전시 중 특히 많은 분의 눈길을 끄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1등 기술관과 사업화 기술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내빈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전시관, 세계 1등 기술관에는 어떤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을까요? 한국재료연구원의 세계 1등 기술, 그 첫 번째, 네오디뮴 저감형 고특성 영구자석 소재 기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한국재료연구원 세계 1등 기술관이고요. 6개 기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이시는 네오디뮴 저감형 고특성 영구자석 소재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좀 전동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드론, 로봇, 그리고 향후에는 플라잉카까지 모든 게 다 모터가 들어가는 전동 제품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석 소재인 것 같습니다. 이 자석 소재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히토류라고 불리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런 히토류 소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히토류 소재들은 사실 특정 국가에만 있거나 아니면 쉽게 좀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자원의 무기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런 히토류를 저감한 새로운 자석 소재 연구 개발을 성공해서 기술 이전까지 완료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히토류 원소라고 할 수 있는 네오디뮴을 30% 이상 저감하면서 세륨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구조 기술이라든지 급속 냉각을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실용화를 앞당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효율 모터용 히토류 영구자석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연 1,86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히토류 자원 무기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이슈를 고려하면 히토류 영구자석 소재 기술의 국산화는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와 같은데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히토류 저감형 영구자석은 고가의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고도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자석의 성능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는 데 매우 큰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석 소재와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나 또 전동화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열 관리 기술입니다. 특히 열 관리 기술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열 소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열을 밖으로 또는 방열판으로 빨리 배출을 하거나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방열 소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실 방열 접착제에 알루미나, 산화 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방열성을 높인 산화 마그네슘 소재, 마그네시아 소재를 연구 개발해서 실제 연구소 기업까지 설립을 하여 지금 생산을 앞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무게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방열 특성을 좋게 해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거나 좀 더 많은 주행 거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떠들썩한 전기차 화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배터리의 발열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열 관리 소재로 알루미나 필러가 사용되고 있지만 알루미나 필러는 낮은 열 전도도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알루미나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소재가 바로 이 마그네시아입니다. 마그네시아 소재는 방열 성능은 우수하나 제조하기 어렵고
공기 중의 물과 반응하는 흡습성 문제를 가져 200년간 방열 소재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소결 온도를 낮춘 흡습성 문제를 개선한 킴스 마그네시아 필러를 개발하여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건강과 관련된 기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근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바로 조기에 발견을 한다거나 검진을 좀 쉽게 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는 집에서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암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암 진단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만 분석법을 적용을 해서 일종의 빛을 이용해서 분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이나 하버드대학교나 이런 우수한 병원과 또는 대학,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폐혈증이라든지 또는 췌장암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좀 발견이 어려운 이런 암을 손쉽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고요. 지금 임상이라든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실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다수의 암 진단 기술은 혈액 검사 또는 영상의학적 방법으로 암의 존재를 찾고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을 진단합니다. 많은 분이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암 발생을 추적하고자 노력하지만 암을 늦게 발견해 치료가 늦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암과 같은 난치성 질병은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재 기술 이전까지 이루어져 우리 의료 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1등 기술은 다중 소재 적층 조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치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라믹 재료를 3D 프린팅하는 기술로서 대부분 광중압으로 재료를 프린팅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필름 공급형 광중압형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세라믹 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특징으로는 사실 이게 한 재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두 재료도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세라믹 2종 소재에 대해서 프린팅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금속 또한 광중압으로 프린팅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서 금속, 세라믹, 멀티 소재 프린팅 또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체 의료로 쓰이는 골 재생용 지지체나 골 대체용 이식제 이런 것도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전기 전자 부품이나 기계 자동차 우주 항공 부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소재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소재가 필요로 하는 다기능 부품에도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중 소재 적층 조형 기술을 통해 성형 및 가공이 어려워 세라믹을 적용하지 못했던 고강도, 내열 및 절연 등 기술 시장에 세라믹 소재 적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새로운 산업 품목 창출, 세라믹 기술 시장 확대 및 국가대회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로얄티 시장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국내 3D 프린팅 기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본 기술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소재 공정 및 시스템 등 전주기 기술을 대체하고 로얄티 시장의 창출과 관련 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킴스테크 페어 어떠셨나요? 중요한 우리 연구원의 소재 기술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기술들을 먼저 체험해 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